안녕하세요. 전기공자소 및 전기 시퀀스 카페지기 감시로입니다. 자, 오늘 주제 역시 PLC 관련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3차까지 했었죠. 오늘은 4차. 예, 좀 화면에 보이시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4차 PLC 모의고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 여기 제가 동작 검사하는 내용 유튜브에 올려두었으니까 찾아서 확인해 보시고 타임차트 1번, 2번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타임차트 1번 구성 한번 보겠습니다. 예, 자, 뭐가 좀 많죠? 예, 우선 이제 우리가 항상 얘기를 하지만 중요한 건 뭐다? 예, 그렇죠. PC 입출력도 확인을 하고 가야 됩니다. 자, 버튼 3개가 먼저 나와 있고, 예, 스위치 3개, 그리고 램프 5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특별한 건 없죠. 예, 바로 한번 요구사항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구사항 내용의 1번 SSA ON 여기가 ON이고 그리고 SSB가 OFF인 경우에 한해서 요 1번 동작이 이루어진다 그 내용이 되겠고 지금 보면은 2번, 3번, 4번 구성이 잘 보셔야 되는데 자 푸시버튼 PBA 입력에 따라 입력에 따라라고 되어 있어요. 뭐 폴링 엣지다, 라이징 엣지다 해서 뭐 상승 펄스, 뭐 하강 펄스 관한 내용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타임 차트 구성 내용을 보고 여러분들이 판별을 해서 이 부분이 이제 상승 구간인지 아니면 하강 구간인지를 판별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PBA에 의해서는 이제 A 패턴 그룹이라고 되어 있어요. 밑에 보면은 푸시버튼 PBA 여기 처음에 누를 때죠. 근데 이제 A-1 패턴이 있고 A-2 패턴이 있어요. 그럼 이제 이 패턴을 A 패턴인데 이걸 묶어서 하나의 패턴 그룹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 자 PBA에 의해서 자 A 패턴 그룹이 동작을 하고 반복한다고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PBB 보시면 PB의에서 입력이 이게 뭐 포지티브인지 네거티브인지 잘 보란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PB에서는 이제 B 패턴 그룹이 동작을 한다는 얘기고 또 PBC가 여기 있죠. PBC에서는 C 패턴 그룹이 반복한다. 자, 반복한다라는 부분도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반복이라면은 그 패턴을 계속 반복한다라는 게 자동적으로 반복을 하는 건지 수동적으로 반복하는 건지를 잘 판단을 해야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반복이란 말 해서 이게 뭐 타이머 걸어놓고 얘가 이제 시간에 따라서 한 번씩 이제 떨어지면서 반복하는 구성인지 아니면 다시 수동 입력을 받아가지고 반복하는 구성인지를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후자가 되겠죠. 아무튼 그 부분도 뒤에 살펴보도록 하고, 자, 5번 내용이 좀 중요한데, 자, 푸시 버튼 PBA, PB, PBC, 여기 우리가 체크했던 세 가지 버튼이 있어요. 이분이 지금 후입력 우선 인터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후입력이에요. 선입력 아니죠. 후입니다. 후. 그래서 나중에 들어온 친구가 먼저 선점하는 동작을 이제 시작하는 구성이 되겠죠. 자, 그리고 6번에 기타 동작 구성은 타임 차트에 따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전체적으로 다시 살펴봐야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A 패턴 그룹이 있어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PBA가 우리 A부터 하죠. PBA가 누를 때죠. 누를 때 즉 이제 상승 엣지겠죠. 그렇죠. 사실 제가 화살표는 이렇게 하는데 상승 엣지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맞겠죠. 예. 이렇게 가다가 올라가는 구성이니까 타임 차트 상에서는 아무튼 이제 PBA 누를 때 이제 PLA부터 E까지 처음에 다 점등을 하죠. 그리고 PLA부터 소등을 1초 간격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잘 보시면 요 끝날 때 한번 볼까요? 끝나고 반복을 합니까? 안 하죠. 예. 그러면 이거는 이제 이 패턴에 따라서 반복하는 구성이 아니라 동작 시에 구성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제 자, 두 번째 PBA 첫 번째고
두 번째 입력이 들어오는데 어떤 입력이죠? 이번에는 포지티브가 아니라 네거티브예요. 하강 엣지 때 가다가 이렇게 내려올 때 지금 동작을 하는 구성이에요. 동작도 지금 처음 A-1과 다르게 점등은 다 하고 PLE부터 1초 간격으로 소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도 보면 끝나면 반복을 안 해요. 끝이 나죠. 그러면 이제 결국 여기서 말하는 반복은 입력에 따라서, 즉 같은 버튼이지만 PBA라는 버튼이 처음에는 이제 뭐 간단하게 하면 포지티브죠. A점이나 포지티브 들어오면 되고, 두 번째는 네거티브 접점을 들어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입력에 따라서 동작 구성도 다르고 순서도 달라진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한 번 더 예측을 해보죠. PBB 여기 있네. 자, PBA를 다시 또 눌렀어요. 누르니까 지금 다 점등하고 PLA부터 소등을 시작하죠. 결국은 이제 앞에 있는 A-1 패턴을 반복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물론 이제 타임 차트에서는 내용이 없지만, 자, 이제 세 번째 했고, 네 번째는 다시 두 번째랑 똑같이 다 점등하고 PLE부터 하나씩 소등하는 구성이 되겠네요. 자, 그럼 만약에 푸시 버튼 PBA를 한번 처음 누르면 A-1 패턴, 두 번째 누르면 A-2 패턴, 그리고 세 번째 누르면 다시 A-1 패턴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또 네 번째 누르면 A-2 패턴이 동작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네. 그렇다면 이제 하나의 버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여기서는 이제 A-1 패턴, A-2 패턴인데 이 부분이 이제 반복한다는 얘기죠. 네. 그런 구성이 되어 있다. 그게 이제 A 패턴 그룹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그러면 이제 B 패턴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가 이제 앞서 A 패턴 이해했기 때문에, 자, 아무튼 특히 이제 우리가 세 번째 PBA가 세 번째 들어왔을 때 A-1 패턴을 동작하다가 PBB 죄송합니다. 눌렀다 뗄 때죠. 뗄 때. 자, PBB 입력에 따라 처음에 PBB가 들어올 때는 눌렀다 뗄 때 지금 여기 쭉 그 보면은 다 점등을 해요. 하는데 PLA, PLE가 먼저 1초 후에 소등하고 그 다음에 PLB, PLD가 소등을 하죠. 그리고 마지막에 PLC 3초 점등하고 있다가 소등을 합니다. 이 역시 반복하는 구성이 아니죠. 한 번만 하는 거죠. 어떨 때? PB가 처음에 한 번 들어왔을 때. 자, 그럼 옆에 보면 두 번째가 있죠. 두 번째 들어왔을 때는, 자, PBC는 바로 점등을 해요. 그리고 나서 1초 이후에 PLB, PLD가 점등하고 2초 후에 PLA, PLE가 점등합니다. 자, 점등이 끝나고 3초가 지나죠. 3초가 지나면 다 소등을 합니다. 그리고 이 역시 반복하는 게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반복은 입력에 따라서 반복한다는 구성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다시 PBB 세 번째 입력이 들어왔을 때는 B-1 패턴을 B-1 패턴을 동작하고 있겠죠. 하다가 우리가 이제 5번에 PBA, PBB, PBC 세 개 버튼이 후입력 우선 인터로이기 때문에 여기 지금 PLC가 딱 들어오니까 B에 의한 동작 구성, 즉 B 패턴 그룹은 중지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PBC에 의해서 C 패턴 그룹이 동작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PBC 첫 번째 들어올 때죠. 자, 누를 때, 자, PLA부터 PL까지 1초 간격 온오프를 하는 구성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죠. 끝나고 나서 반복합니까? 안 합니다. 왜냐면 했다면 PLA가 점등해야 되니까 점등하지 않죠. 하고 있지 않은 경우고, 두 번째 PBC 누를 때죠. 이거 누를 때네요. 누를 때 두 번째니까 방향이 지금 바뀌었죠. PLE부터 해서 PLA까지 1초 온오프를 반복 점등과 소등을 하겠죠. 그리고 여기서 끝이 나요. 끝이 나고 마찬가지 PBC를 다시 누르면 당연히 C1 패턴이 동작을 하고 다시 여기 이제 세 번째겠죠. 네 번째 누르면 당연히 C2 패턴이 동작을 한다는 구성입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다시 PB 후입력이 되니까 PB가 들어왔을 때는 PBB 요거 이제 B-1 패턴이 되겠네요. 동작하고 다시 PLA를 누르니까 요거죠. 누르니까 요건 A-1 패턴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다가 자 SSB가 들어왔어요. 자 요구사항 첫 번째가 얘가 ON이고 얘가 OFF일 때라고 했는데 이때 SSB가 들어오니까 모는 동작이 멈추게 되는 거죠. 예, 이런 구성이 타임차트 1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좀 빠르게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한 가지 주의점이 있어요. 예, 정말 주의점이 하나 있는데 자, 여기 우리 반복한다 내용도 있고 5번에 자, 5번에 푸시 버튼 PBA 그리고 PBB 그리고 PBC가 있어요. 요 세 개의 버튼은 후입력 우선 인터력이라고 분명히 말을 했죠. 자 그러면은 자 이건 어떻게 될까요? 자 보시면 PBA를 만약에 우리가 연속적으로 누른다. 즉 PBA 처음에 눌렀어요. 네, 눌러서 상승했지. 눌러서 A1 다시 패턴을 동작하고 있다가 요 동작이 끝났잖아요. 끝나고 나서 PBA를 눌렀다 뗄 때 하강해질 때 자 폴링해지죠. 그때 A2 패턴이 동작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PBA 처음에 눌러서 동작하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PBA가 들어오면 어떨 것 같아요? 이게 중요하죠. 이게 자 만약 들어왔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 푸시버튼 PB, ABC는 각각 후입력 우선 인터로 관계인데 만약에 PBA 이 관계는 어떤 관계냐라는 부분이죠. 자, 보시면은 잘 보셔야 되는데 자, PBA 누르고 나서 상승했지 이후에 동작이 끝났죠. 근데 만약에 여기 좀 애매한데 여기에 지금 버튼이 없고 동작이 끝나고 나서 PBA 누르다 떼는 부분 하강해질 때 A2 패턴이 동작하잖아요. 그러면 만약 푸시 버튼 PBA만 보더라도 첫 번째 PBA와 두 번째 PBA 버튼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 만약에 여기 들어 있었는데도 동작을 안 한다면은 당연히 선입력이에요. 예, 동작이 끝나고 나서 PBA에 있는 자기 유지를 해제하는 부분이지만 이 지금 사진의 타임차트 내용에서 지금 이 버튼이라는 게 없습니다. 예, 그러면 이거는 후입력이에요. 후입력. 예, 후입력으로 하셔야 돼요. 예. 물론 약간 논란의 여지는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PBA 눌렀다가 5초가 경과되기 전에 PBA를 다시 눌렀다 떼면은 A2 패턴이 동작한다라는 부분이 만약에 여기 버튼 누른 게 있다면은 이건 선입력이 되는데 지금 없어요. 없기 때문에 후입력으로 하셔야 돼요. 자, 5번 내용이 좀 애매하죠. PBA, PBC는 후입력 우선 인터널 관계이다. 자, 각각의 버튼에서는 후입력이지만 각각의 그러니까 같은 버튼에서는 어떤 관계냐라는 부분이죠. 예, 후입력으로 하셔야 됩니다. 예, 별도 말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 좀 애매할 수 있어요. 지금 보면은 PBB도 그래요. PB도 누르다 뗄 때 동작하죠. 근데 지금 버튼 누르는 게 없어요. 없죠. 예. 없고 동작 끝나고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당연히 누르면 아 이거는 이제 후입력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즉 B 패턴이 3초 이전에 다시 PB를 누르면 요 B2 패턴의 후입력으로 우선이 된다는 내용이죠. 그리고 마찬가지 PBC도 보면 지금 버튼을 눌러서 동작을 했어요. 하지만 여기에 버튼이 없어요. 예, 버튼 있으면은 선입력인데 예. 근데 지금 얘가 없기 때문에 얘는 후입력으로 해야 돼요. 예, 전체적으로 예. 물론 저도 요거 뒤에다가 각 버튼에 대해서는 후입력으로 한다라는 내용을 적을까 하다가 한번 보시라고 예, 잘 보시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 문제를 만들어낸 이유는 동작 구성 내용에 대해서 자 어떤 별다른 말이 없어요. 혹시나 물론 이제 명확하게 하면 여기다가 각 버튼은 후입력을 우선이다. 이렇게 이제 적어두면 이제 확실하죠. 예. 혹시나 이제 문제 내용에서
이 내용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판단할 때 이게 선인지 후인지 판단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같은 버튼끼리. 그렇죠? 예, 같은 버튼끼리는 이 경우에는 이제 출제 오류라고 하기도 애매하죠. 진짜 이해가 안 된다. 이거 좀 불명하다. 그러면 이제 감독관 통해 가지고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후입력으로 다 처리를 하도록 하겠게요.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타임 차트를 구성한다면 각 버튼 역시 후입력을 우선한다라는 구성을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리고 저는 이 구성을 이제 뭐 솔직히 뭐 A12, B12, C12이기 때문에 각각의 타이머 뭐 넣으시면 되죠. 뭐 T0, T1 요거 따로니까 요거 T2, T3, T4, T5 이렇게 주셔도 되고요. 6개. 저는 이제 묶어서 했어요. 묶어서 요거 T0, 요거 묶어서 T1, 요거 묶어서 T2로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 문제의 핵심은 동작이지만 이거 후입력 부분 잘 보셔야 되고 그리고 누를 때냐 누르다 뗄 때냐 그렇죠? 상승 엣지 상승 펄스냐 하강 펄스냐 이런 구성도 잘 이해해 두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보면은 얘는 처음에는 첫 번째는 우리 포지티브 되겠죠? 얘는 두 번째는 네거티브 그렇죠? 그럼 세 번째도 역시 포지티브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반복한다고 했으니까 푸시버튼 PBA만 눌렀다 뗐다 눌렀다 뗐다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A1, A2 패턴이 서로 교차적으로 동작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가 PB 들어올 때, 들어올 때가 아니네. 누를 뗄 때네요. 네거티브네요. 첫 번째, 네거티브일 때, 그렇죠. B1 패턴, 그리고, B2는 누를 때네요. 포지티브, 두 번째. 그럼 세 번째는 네거티브, 네 번째는 또 이제 포지티브가 됩니다. 예. 반복해야 되겠죠. 마찬가지 C 패턴은 다 누를 때예요. 누를 때라 크게 뭐 상관할 건 없고 역시 이제 패턴만 한 번씩 교본이죠. 교본하듯이 한 번씩 바꿔서 동작하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이고 아마 그리고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런 경우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누를 때 하니까 뭐 주로 이제 CTU 또 사용하셔도 되고, 뭐 INC 또는 INCP 뭐 사용하셔도 되겠죠. 이렇게 하시면 되고, 저는 좀 다르게 했어요. 한번 요거 보고 갈까요? 제가, 잠시 봐라. 예. 소스를 저는 좀 다르게 했는데, 지금 타임차트 1이죠? 예. 구성을 이렇게 했습니다. 당연히 SSA, B, 그렇죠. 1번 요구사항이니까 이때 들어와야 되겠고 뭐 네블레이 MJ를 줬고요. 그리고 좀 다르죠. 이게 이제 카운터나 INC를 사용하지 않고 저는 이제 요거 순차 선입 후입 관련해서 내용을 사용을 했습니다. 해서 요거 이제 하나 본다면은 PBA만 본다면 처음에 누를 때죠. 누를 때니까 누를 때 딱 누르면 yes 1 1번이 이제 들어가겠죠. 그거 뗍니다. 떼면 두 번째 얘가 들어가죠. 그리고 세 번째 처음에 들어오니까 요거죠. 요 패턴이 여기 있어요. 딱 들어온 순간에 요거는 리셋하는 부분이에요. 다른 부분 신경 쓰지 마시고요. 딱 들어온 순간에 타임을 일단 0으로 보내주고 자 그리고 나서 어차피 얘가 A 1번 패턴 동작하는 게 얘가 들어오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도 때도 이제 동작해야 되니까 들어와야 되고 세 번째 요 누를 때도 동작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1, 2, 3, 1, 2, 3일 때 들어오고 4일 때 4일 때도 들어오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구분은 돼 있어요. 요게 이제 A1 패턴 누르다 뗄 때가 요거 A 4번이죠. S1 4에 의해서 이제 동작을 하는데 각각 이제 또 타이머도 0으로 보내줘야 되니까 하고 여기 지금 출력 부분이 있죠. 여기 요거 하나로 묶어서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를 본다면 출력을 봐야 되네. 요 부분이에요. 예, 요 부분. 자, 여기서 이렇게 구성을 해서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S1에 요건 줄 때죠. 신경 써도 되고 요거죠. S 1번 어디 있죠?
이게 어딨지? 저도 이게 저번에 짜놓고 보다 보니까 누를 때 누르면은 yes 2 잠깐 아니구나 이거죠. 요 부분이죠. S1 S1의 1번 이렇게 들어왔을 때 S1 1번이니까 S1 1번을 찾으면 PLA잖아. PLA가 어디 있죠? 이게 찾기 힘드네. 음, 이게 어디 있지? 맞는데? 잠시만요. 이거네 이거. 예선을 찾는 게 아니라 어차피 눌렀다 뗐다 눌렀다 뗄다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네 번째가 요거예요. 아 내가 놓고 내가 헷갈리고. 자요 부분이 요 1, 2, 3까지 순차적으로 해서는 사실 다 점등이 되잖아요. 이게 이제 A-1 패턴이고 얘가 딱 들어올 때니까 얘를 기준으로 해서 비접이 있죠. 아까 보니까 비접이 있던데 비접 요거죠. 요 부분이죠. 요 부분 들어올 때는 이제 PLA가 점등이 시작하는 거예요. 요거 맞춰가지고 보면은 PLB도 여기 있죠. 2번, 그리고 여기 3번, 그리고 여기 4번, 여기 5번. 그쵸. 그래서 각각 우리가 이제 타이머 여기 아마 M1, 2, 3, 4가 돼 있을 거예요. 여기 있죠. 1, 2, 3, 4, 5. 요 부분을 말하는 거고. 자, 만약에 얘가 들어올 때도 같은 타이머 사용하고 싶으니까 일단 들어올 때 타이머 0으로 만들어줘야 되겠죠. 중간에 바뀌는 게 아니라 다 동작 중인 거 멈추고 다시 시작해야 되니까 해주고. 자, 이 부분 들어올 때예요. 그러면 4가 들어올 때잖아. 4 들어올 때는 밑에부터 올라가야 되잖아요. PL부터. 그래서 4하고 M5가 아마 묶여서 갈 거예요. A잡하고 보면은 어디 있지? 그렇죠. 여기 PL 자 A지만 PLA는 마지막에 켜지니까 그렇죠. 해주고. 그러면 이제 PLE는 A접하고 M1이겠네. 자 볼까요? 그렇죠. M1이죠. PLE가 점등을 합니다. 예. 자, 그러면 이렇게 타이머 하나를 묶어서 처리를 했고, 요게 이제 A1, 2 패턴, 즉 A 패턴 그룹을 처리한 내용이에요. 예, 여기까지 끝이에요, 사실상. 이게 전부죠. 여기까지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B 패턴 그룹은 저는 이렇게 있죠. 똑같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yes 1부터 yes1은 이제 A 패턴, 그리고 yes2는 yes2에 있죠. 이건 B 패턴. 예,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죠. 눌렀다가 뗄 때 동작하죠. 뗄 때 동작하니까 제가 V로 체크를 했어요. 뗄 때 동작하고, 그리고 다시 누를 때 동작하는 구성이니까 요 두 개, 2번, 3번 되겠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누를 때 뗄 때니까 처음에 요 부분이 이제 B1 패턴 시작하는 구성이고, 다시 누를 때가 B2 패턴이 동작하는 구성이에요. 그럼 요거 두 개만 찾으면 되죠. 마찬가지 들어왔을 때 타이머 T1을 사용했죠. 영어로 이제 초기화시켜주고, 그리고 요거 세 개 묶었네요. 2번, 3번, 4번. 자, 왜 2번, 3번, 4번이냐면, 자, 누를 때, 그렇죠. 동작하죠. 누를 때, 뗄 때 동작하죠. 요건 이제 첫 번째니까, 뗄 때니까, 요거죠. 요거고. 근데 이제 누를다 떼고, 자, 다시 누르고, 떼고, 여기 가지가 있죠? 예, 요거. 해서 같이 한 거예요. 요 두 개는 또 왜 묶었냐면, 이게 길이가 짧아가지고, 제가 이제 랩을 사용해서 묶은 거예요. 사실 요게 여기 들어가도 되죠. 그쵸? M6을 또 여기도 사용하니까, 제가 이제 별도로 묶어서 M6으로 했고, M6 들어오면, 결국 이 경우일 때는 B 패턴 1번이든 2번이든 상관없이 타이머를 동작시킨다. 그리고 이제 2번이잖아요. 이게 이제 B1이죠. 패턴은 여기 조건식 걸어서 출력하도록 하고, 그리고 B2는 요거죠. 3이죠. 3. 자, 3만 하면 안 돼. 그쵸? 누르다 떼더라도 동작하니까 3, 4를 같이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조건 들어오는 거 확인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출력 조건 걸어서 하면 되죠. 근데 모양이 좀 틀려요. 얘는 A 패턴은 사실 이거는 뭐 접점 순서만 바뀌면 되잖아. 그쵸? 근데 얘는 시작 때 다 점등하고 소등을 시작하는 거고, 얘는 처음에 PLC 점등하고 각각 1초 후에 점등을 하는 구성이에요. 그래서 조건 내용이 좀 틀립니다.
틀려가지고 별도로 제가 구성을 했고요.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C 패턴 봐야 되죠. C 패턴은, 이건 또 C 패턴은 간단하죠. 예, 왜냐면 방향이 이렇게 돼 있는 거는 하나를 묶을 수 있는데, 이것도 접점만 바꿔주면 돼요. C 패턴 역시 한번 볼까요? 이게 지금 PBC죠. C 패턴 맞네. 그렇죠? 자, 처음에 이제 어떤 부분이죠? 누를 때 있죠. C 패턴은 누를 때니까 누를 때 요 부분 저 S3이죠. S3의 1번하고 다시 두 번째 누를 때니까 S3의 3 요거 되겠네요. 그렇죠? 포지티브 있죠? 자, 그러면은 요거 두 개를 찾으면 되죠. 근데 요거 누를 때 1번, 2번은 상태 있을 때 C1 패턴은 계속 동작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누르다 뗄 때 3번, 4번 역시 C2 패턴에서는 동작을 해야 되는 구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처음엔 들어올 때니까 들어올 때 1번하고 3번일 때 딱 들어올 때 타이머 T2 초기화 시켜주고 요 경우점 어차피 다 들어올 때니까 어차피 타이머 하나 돌리고 자, 보시면 13부터 17까지 PL A, B, C, D, E 또 거꾸로 하면은 A, B, C, D, E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하고 우리가 이제 1번, 2번하고 3번, 4번을 나눠주면 됩니다. 자, 1번, 2번이 여기 있을 거예요. 1번, 2번 여기 있죠. 그리고 여기 들어가고 3번, 4번은 M17 거꾸로 하시면 PLA 점등이 돼요. 그럼 이렇게 하면은 첫 번째 들어올 때 PBC 들어올 때는 C1 패턴 동작하고 다시 누르면 C2 패턴이 동작을 하는데 접점이 바뀌죠. 접점이 바뀌는 거죠. 1번, 2번일 때는 요거 하지만 이제 다시 누르면 3번, 4번이 되고 반전돼서 M17. M17이 뭐냐면 요거예요, 요거. PLE예요. 처음에 여기서 볼 때는 그 PLE 접점 17을 달아서 어떻게 한다? 여기가 이제 1초 점등하고 소등할 수 있도록 처리를 한 겁니다. 예. 이렇게 구성했고, 예. 요거는 지금 M0으로 하는 거는 타임차트 1번, M20으로 한 거는 타임차트 2번이라 보시면 돼요. 이건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고, 그럼 이렇게 구성을 해서 하면은 타임차트 1번은 끝이 납니다. 예. 아무튼 뭐 동작 없는 내용도 있으니까 이거 보시고 시간 좀 길어지네요. 그러면 두 번째 타임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 타임 차트, 예, 아마 관연도, 이게 몇 회인가요? 3일차 어디 나온 것 같은데, 예, 뭐 CTUD 사용해서 간단하게 푸는 문제가 있었어요. 예, 그 문제를 약간 좀 변형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내용 한번 볼까요? 마찬가지겠죠. 이건 뭐 똑같을 거고. 자, 첫 번째 SS 얘가 오프입니다. 오프 그리고 SSB가 ON일 때 동작하는 구성이고, 자, 푸시 버튼 PBA 입력 상태에 따라 램프 PLA에서 PLA 점등한다. 즉 PLA가 어떤 상태인지 먼저 입력에 따라서 점등을 하는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네, 이거 됐고, 자, 푸시 버튼 PB 입력 상태에 따라 램프 PLA부터 아까는 이렇게 내려가는 거고 점등하는 거고 이건 이제 소등하는 거죠. 네, 그 내용을 설명하는 겁니다. 4번 램프 점등이 시작되며 점등이 시작되는 부분이죠. 예, 시작되면 푸시 버튼 PB 입력은 무시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거 보면 이제 들어와도 무시하죠. 예, 입력받지 않겠다. 그러면 이게 CTUD 우리가 이제 업다운 카운터를 쓰는 게 아니죠. 예, 아닙니다. 예, 이거 쓰면 안 돼요. 뭐 쓸 수도 있긴 하죠. 있긴 한데 뭐 사용은 상관없어요. 어차피 CT 써도 굳이 쓰고 다시 이제 뭐 C제로 여기 들어오는 부분이 있잖아요. 각각 파라미터 부분 이 부분에 대한 제한을 건다면은 상관이 없어요. 그럼 CTUD 사용해도 가능합니다. 예. 저는 아마 CTUD 사용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일단은 점등하고 있을 때는 PB 입력을 무시한다. 마찬가지 지금 5번도 그렇죠. 소등이 시작되면 PLA의 입력을 무시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점등할 때는 이제 뭐가 들어와도 점등만 하는 거지.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자, 어차피 램프가 5개니까 5가 되죠. 만약에 카운터를 본다면 5가 되니까 얘가 점등하고 나서는 어떻게 된다? PBA의 입력은 활성화 시켜야 되고, 불활성화 시켜야 되고, 그때는 PB 입력을 활성화 시켜야 돼요. 예, 버튼을 입력을 못 받게 하고, 얘는 이제 받게끔 한다라는 말이죠. 예, 이게 지금 한자라 말이 어렵죠. 불활성화, 그리고 이제 활성화.
액티비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 얘기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6번 셀렉트 스위치 SSC 입력 형태에 따라서 중지하다. 요거죠. 요거 말하는데 지금 하강 있죠. 하강 펄스니까 네거티브 접점 넣으면 되겠구나 생각하면 되고, 나머지는 타임 차트에 따른다. 자, 이 문제도 뭐 어떻게 보면 간단하죠. 다만 제가 이 문제를 만들 때도 항상 입력 들어온 걸 잘 보라는 거였어요. PBA가 처음에 누를 때 요거 네거티브죠. 누를 때 하강했지니까. 자, 근데 두 번째는 상승했지. 포지티브예요. 그렇죠? 세 번째는 이거 하강 엣지예요. 그렇죠? 하강 펄스. 네 번째 상승 펄스. 그리고 요도 이제 누를 때네요. 다섯 번째 마지막도 네거티브. 그렇죠? 끝나고 나서 PBB 한번 볼게요. PB 누르죠. 포지티브 잡고 포지티브. 이거 네거티브네. 네거티브네. 포지티브네. 그렇죠? 그러면 요게 다르잖아. 요런 것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 문제를 낸 이유는 포지티브, 네거티브 관련해서 사람들이 많이 틀려요. 조심하라고. 그냥 간단하게 CTUD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 첫 번째는 네거티브고 두 번째는 포지티브, 세 번째는 네거티브. 이렇게 바뀌잖아. 다르잖아. 다르면 거기에 맞게끔 꼼꼼하게 짜야 됩니다. 단순하게 뭐 CTUD 해가지고 뭐 네거티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렇죠? 이렇게 하고, 그리고 또 조심할 거, 자, 점등하고 있은 상태에서, 즉, 카운터가 5가 되지 않으면은 이 부분 다 무시해야 된다는 거고, 거꾸로 올라가잖아. 이제 소등을 하는 경우에는, 점등하는 부분, PBA의 입력은 다 무시해야 된다는 이 구성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SSC 네거티브 때 모두 초기화한다. 이 내용을 잘 구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딱히 여기서 설명드릴 건 없고, 입력하는 거 잘 보고 하시라는 게 핵심이 되겠네요. 그렇죠? 예. 관연도에도 문제가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뭐 입력은 뭐고 뭐 그죠? CTD만 알면 쉽게 푸는 문제이기 때문에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근데 같은 문제는 안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이제 꼬아서 나온다면 이렇게도 나올 수 있다는 거지. 뭘 이해하시라고 제가 열심히 그림도 그리고 점점점 다 붙여 놓은 거예요. 아무튼 뭐 저도 이게 쉬운 것 같지만 뭐 그래도 꼼꼼하게 하지 않으면 예, 실수하기 좋은 문제입니다. 조심하셔야 되고, 소스 한번 잠깐 살펴볼게요. 이게 타임자 2잖아. 길이는 얼마 안 되네요. 그렇죠? 저는 이제 이렇게 했죠. 일단 SSAB, 일단 M2C 묶어주고, 처음에 들어올 때 한번 리셋 한번 해줬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여기 있죠. 누르다 뗄 때, Select SSC. 자, 누르다 뗄 때 리셋 해주고. 자, 근데 뭐 여기 5가 있죠. 5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보고 봅시다. 자,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플립플롭 명령어에 FF 명령어 하나 넣었습니다. 자, 왜냐면은 이게 이제 뭐 CTUD 굳이 사용 안 한다면 어차피 하나는 점등하고 는 거고 하나는 소등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럼 뭐 이게 뭐 토글 된다고 볼 수 있으니까 FF 명령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M21 네블레이다가 걸어주고 자기 유지도 걸어놨습니다. 왜냐면 다시 입력 들어올 때 이걸 만약에 입력 들어오고 나서 바뀌잖아요. 그럼 다시 넣으면 또 바뀌어. 예. 그렇죠. PBA를 계속 눌러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기 유지를 걸어주면 얘가 안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걸어놨고,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누르면 얘가 한번 걸리겠죠. 얘 들어올 거예요. 20일 들어오니까 들어오겠죠. 처음에 들어온 건 얘예요. 그래서 이제 INC 사용했네요. DJ로 카운트해서 1 올라가겠지. 근데 5보다 작을 때니까, 왜? 5개니까. 그렇죠. 작게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럼, 누르다 떼겠죠. PBA 뗄 때 얘가 또 올라가요. 예. D0, D1 올라가고, 그럼 1, 처음에 이제 누르면 1, 0이었다가 1, 1이 되겠지. 자, 다시, 또 누르면, PL에 누르면 2, 1 됐다가 2, 2가 되겠죠. 이렇게 올라갑니다. 요거는 이제 PB죠. 근데 얘는 지금 어떻게 되겠습니까? D1이 5일 때, 요거잖아. 쉽게 말하면 이거죠. 눌렀다 뗄 때, 이때 이제 PLE가 점등하죠.
그러면 이제 카운터가 오란 말이야. 이때부터는 뭘 한다? PB를 누를 수 있게끔 처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넣었어요. 5일 때 요거 요 20일 처음에 누를 때 여기 1이 들어갈 겁니다. 얘가 딱 들어온 순간에 얘가 어떻게 돼요? 자기유지 끊어버리니까 얘 0이 돼요. 예. 그래서 뭐 PBA를 누를 수는 없죠. 왜? 이게 떨어지니까 PLA 뭐 포지티브 네거티브는 못 들어오잖아. 그렇죠? 그럼 얘는 떨어지니까 얘는 뭐 어떻게 돼요? 활성화되죠. 비접이니까. 그때 이제 PBB 포지티브, PBB 네거티브를 누를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0보다 커야 되겠지. 당연히 여기 이제 0이니까 다 꺼지면 그러면 0보다 크고 요거는 이제 따로 별도로 INC 사용해서 D2, D3, D 메모리 사용해서 연결했어요. 그럼 이제 소등하겠죠. 그 값에 의해서 즉 요건 점등하는 부분이죠. 점등하는 부분 PLA 이렇게 들어가야겠네. 이렇게 비교 부분 사용하셔서 출력을 하면 되고 M22부터 M26까지네요. 그래서 이제 M22일 때 PLA 그리고 M26일 때 PLE가 되죠. 요거는 이제 타임차트 2번이다 라고 제가 걸어둔 거죠. 자 이렇게 하면은 간단히 끝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하나 더 있네. 자 D3가 5가 돼요. 5가 된다는 말은 뭐죠? D3 5가 된다는 말은 이 부분이죠. PAB를 마지막에 누를 때 누를 때죠. 누를 때니까 D3네. 누를 때 어떻게 됩니까? 다 이제 소등되고 여기 값이 있을 거 아니야. D 메모리 값들. 그렇죠? 여기 값들이 있을 거고 그 부분을 다 뭐 한다? 예, 다 초기화 0으로 풀 무브해서 없애버리면 되죠. 이렇게 하면 끝이 나죠. 깔끔하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마지막 PB 누를 때 어떻게 한다? 모두 싹 지운다. 정리한다. 초기화한다.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SSC 네거티브 하강 펄스에서도 이제 뭡니까? 뭐 다 중지해야 되지만 마찬가지 PBA 눌렀다가 점등하고 PB 누를 때 이제 소등을 마지막 끝날 때 또 마찬가지 사용했던 뭐 메모리 부분 정리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은 이제 초기화해주는 부분이다. 정리해주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뭐 내용 다 설명한 것 같고요. 여기 이제 각각 이제 보면은 스텝들 내용 구성도 사실 뭐 모양은 뭐 상관이 없죠. 구태여 뭐 이렇게 할 필요 없고 여러분들이 편하시는 스타일로 하시면 돼요. 저는 항상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그게 솔직히 지금 출력 부분이 전도 좀 마음에 안 들긴 해. 그렇죠. 이거 타임 차트 요 위로 올리고 싶은데 사실 이제 우리가 시간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시간이 중요한 거다. 뭐 그러다 보니까 뭐 내용 이쁘게 한다기보다 정확하게 신속하게 작업을 완료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도 사실 이런 명령어 잘 순차 선입 후입 부분 잘 사용하지 않는데 이것도 사실 사용하면 항상 요거 리셋하는 부분 조심해야 돼요. 그룹별로 리셋돼 있잖아요. 아까 설명하다 말았는데 처음에 딱 들어올 때 A 그룹 들어올 때는 지금 B 그룹, C 그룹 다 이제 후입으로 다 이제 리셋하는 부분이죠. 그렇죠. 예, 그리고 마찬가지 B일 때는 1번, 3번 그렇죠. 뭐 그러니까 A 패턴, C 패턴. 요것도 보면은 그렇죠. A 패턴, B 패턴 딱 들어온 순간에 정리를 해줍니다. 그러면은 타임 차트 아까 1번 구성에 있죠. 이렇게 구분이 돼요. 구분 쉽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하나의 재밌는 명령어가 아닐까 이런 부분이 있다면은 여러분들도 한번 활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고 그리고 타임차2에서는 아까 FF 명령어 사용했죠. 플리플러 명령어 토글할 때 한번 쓰시면 괜찮을 거예요. 누를 때 1, 다시 누르면 0이 되는데 거기다가 자유유지 하나 걸어주면 그래서 눌러본들 계속 그 값 유지합니다. 유지하고 있다가 다른 입력 들어왔을 때 이 부분 있죠. PB 딱 들어온 순간 얘를 해제하는 거죠. 자유유지 끊어주고 얘가 0 되겠죠. 그 순간에 접점 우선권 즉 입력에 대한 우선권이 바뀐다. 뭐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좀 길게 좀 얘기를 했네요. 타임 차트 사실 타임 차트 지금 4번 같은 경우에는 뭐랄까 사실 시험에 나온다기보다 여러분들이 이제 조심해야 할 구성
그렇죠? 좀 그리고 하나의 문제지만 다양한 형태로 문제를 뭐 풀어볼 수도 있고 그리고 분석도 좀 해보고 특히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부분 좀 약간 논란 여지가 있죠. 예, 솔직히 자, PBABC 버튼에 대해서만 서로 인터로 관계인지 아니면 자기 버튼도 어떠한 인터로 관계가 있는지 선인지 후인지 이런 내용도 명시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풀어야 될지 그리고 진짜 사실 이제 시험이라는 게 이게 이제 시험이 끝나면 끝이잖아요. 예, 합격 불합격 떠나서 그때 시간 내에 시험이 주어졌을 때 물어볼 건 물어봐야 되고 확실하게 그렇죠? 예, 논란이 있으면은 얘기를 하시고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 이제 이거 타임차 4번 문제 꽤 재밌죠? 자, 사실 뭐 이제 오늘이 12월 27일이에요. 예. 자, 사실 이제 아주 일단은 뭐 2022년은 이걸로 이제 거의 끝이 아닐까. 31일까지 있으니까 시간은 뭐 한 3, 4일 남았지만 여러분들도 사실 2022년 마지막 마무리도 하시고 그리고 내년에 13회 이제 정기 기능자 준비하신 분들이 있죠. 네, 그런 분들도 많이 이제 좀 열심히 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저도 이제 사실 내년에 시험이 있어요. 예, 저도 이제 열심히 PEC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이제 LS 것도 공부하고, 예, 멜색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멜색 Q. 예. 이게 좀 마음에 안 들어. 그래도 해야 돼요. 그렇죠? 예.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뭐 개인적으로 이제 만든 PC 있죠. 츠볼. 예, 츠볼이라는 PC가 있습니다. 예. 사실 이제 그 리카 시뮬레이션에서 사용되는 이제 PC죠. 예, 그 부분도 있는데 뭐 요것만 말씀을 더 드리고 예, 어차피 이제 올해는 마지막 그 학습 영상이 될 것 같은데 예전에 이제 저도 기능장 준비하면서 이것저것 많이 이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뭐 그렇죠. 뭐 시퀀스부터 하고 PLC도 하고 막 그랬어요. 예, 그렇죠? 참 근데 이게 이 다른 건 몰라도 PLC 진짜 저는 개인적으로 이 PLC가 어려웠어요. 예, 진짜 어려웠어요. 예, PLC가. 왜냐면 시뮬레이터에서 PLC를 이제 구동을 해야 되니까 이 PC 내용 우리가 이제 아까 뭐 레더 내용 봤잖아요. 예, 그 뭐 타이머 뭐 등등 이런 것들을 직접 다 만들어야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거 아닌데 어디지? 이 PC 기초 PC 보면 여기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예, 사실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여기 시뮬레이터 안에서 제가 레더를 작성을 해서 넣고 그거를 뭐 임포트 하고 그러면 그 전에 짜야 되지. 그쵸? 뭐 A접, B접 그리고 이제 코일 부분, 코일도 이제 여러 가지 있죠. 그리고 이제 여기 뭐 사실 이제 LS 산전 내용에 있는 명령어로 많이 벤치마킹을 했어요. 예, 해가지고 작성도 하고 그래서 이제 타이머도 만들고 아마 있을걸요. 타이머가 그렇죠. 보면 뭐 이름만 보면 나오죠. 뭐 타이머, 카운터. 그래서 이제 명령을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벤처마킹을 많이 했기 때문에 뭐 LS 산전에는 명령을 많이 이제 사용을 했습니다. 예. 내용도 비슷하게 만들려고. 근데 약간 차이는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뭐 그 내용들 하고 뭐 사실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아두이노에다가 넣어서 동작 테스트한 것도 있죠. 그래서 관련도 전기 기능장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두이노에 직접 넣어서 처리를 하는 구성. 이거는 어차피 그거죠. 그 뭐지 블록 프로그램인가? 예, 그 내용이고 실질적으로는 그 아까 그 우리가 이제 레더 아마 츠볼 관련이 있을 텐데 츠볼이 없지? 어디 있더라? 이건가? 여기 있네요. 예, 치볼에서 많이 했어요. 근데 명령어가 좀 추가된 것도 있고, 예, 처음에 이제
뭐 기본 시퀀스 내용 구성, 그리고 뭐 온 딜레이 타이머 내용, 오프 딜레이, 모노스트 웨브 타이머도 있네. 적선 타이머, TMR, TRTG, CTU, CTD, CUD, CTR. 참, 이거 참, 명령어 하나하나 만드는데 이렇게 뚝딱 만들어지는 건 아니에요. 예, 진짜, 그, 사실, 뭐, 기능장 준비하시는 분이 사실상 이제 이런 명령어를 만들 필요는 없잖아. 그쵸? 어차피 다 주어지니까, 주어진 명령어 잘 활용해서, 뭐, 로직화 해가지고, 구성해서 이제 결과를 도출하면 되는 문제인데, 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시뮬레이터 상에서 이걸 돌려야 되니까, 명령 다 만들었죠. 그리고 이런 거 있어요. L 파일이라든가 FNC라는 명령은 사실 LS 선전에 없어요. 예, 제가 만든 거예요. 예. FNC 관련해서는 이게 뭐랄까 약간 STL 같은 언어죠.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프로그램 언어를 만들 수 있는 명령어들이에요. 명령어를 별도로 넣을 수 있게끔. 예. 약간 라이벌이 비슷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런 내용도 있고. 예. 여기 없네. 정리한 거 있을 텐데. 이것도 꽤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잠시 봐라. 이게 내부 함성, 이건가? 음, 여기 있네. 이렇게 돼 있어요. 뭐, CNT, INT, CTU, CTD. 그러니까, 이게 명령어를 내가 직접 호출할 수 있게끔 만든 거예요. 함수예요. 함수 라이벌인데, 이거 말고도 꽤 돼요. 이렇게 보면, 그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좀 다르죠? 예. 기존에 우리가 이제 PC, 뭐, LS 산전이라든가 보면, 이렇게 FNC 명령을 통해 가지고, 이 자체에 마치 이제 C 언어 코드처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예, 넣어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FNC라는 게 이제 펑션. 펑션의 줄임말이었는데, 뭐, 뭐, 그쵸. 만든 사람 마음이겠죠.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작성했던 내용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무튼, 뭐, 기능장 그때 이제 공부하면서 저도 나름대로 시뮬레이터 만들어서 PLC 또 명령어도 직접 만들어 보고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저 PLC에 대해서 좀 PLC라기보다 이제 컨트롤러나 이런 부분이 동작 구성 내용을 많이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예. 자, 근데 이제 솔직히 요즘 제가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뭐냐면 여러 가지 뭐 저 개인적으로 하는 거는 좀 그렇게 하는데 이게 언제까지 하느냐, 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예, 쉽게 말하면, 저는 이제 이게 아마 처음에, 가미시로 정기 시퀀스 따라하기, 예, 아마 여기 지금 올린 날짜를 보면 나올 거예요. 보시면, 2017년 11월 13일, 예, 이때, 진짜, 살벌하죠. 예, 일단 아마 요때쯤에 이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시뮬레이터 이제 구성도 하고 그래서 이제 뭐 8핀 릴레이 그리고 타이머 8핀 플리커 예, 뭐 이제 타이머 종류 많죠. 1A 1B도 있고 2A 2B도 있으니까 그리고 해서 뭐 전자 접촉기 다 그때 이제 모델링을 한 거예요. 예, 시뮬레이터 사용할 수 있는 뭐 사이트 C핀이라든가 각 그 베이스 있죠. 예, 작업도 하고 그리고 쭉 하다가 이제 진짜 힘들었던 게 이때요. 예, PLC 들어갈 때 제일 힘들었어요. 예, 예, 진짜 이게 정말 힘들죠. 여기 이제 레더를 그래서 이제 따로 여기 입력할 수 있는 입력창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PLC 레더 구성하는 이제 워크 스페이스처럼 거기에 이제 레더를 사실 지금 뭐 접점 같은 경우에는 뭐 그 펑션 키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뭐 LS 산재이나 멜색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저 같은 경우에 이미 다 사용하고 있어가지고 숫자 키를 호출을 하는 걸로 해서 만들었어요. 예. 그래서 작업할 때마다 매번 헷갈리는 거니까 그런 것도 있었고. 예. 근데 이제 어, 정도 좀 많이 됐죠. 예, 예. 리카 3까지 올라왔으니까. 근데 이제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제 한 2017년도니까 지금 대충 한 5년쯤 됐죠? 5년 됐죠? 예. 중간에 기능장도 한 2, 3년 쉬었죠. 예. 뭐 시험 이제 바뀌고 나와서 쉽지 않더라고. 아무튼 근데 이제 리카 나온 지도 꽤 이제 됐다는 거예요. 5년 됐다는 얘기인데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누군가 만들 것이다. 비슷하게. 물론 있습니다. 뭐 요즘 뭐 버추얼 리얼리티에서 VR 형태로 그 3차원 전기 시뮬레이터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게 사실 아무래도 상업적으로 가격이 비싸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전기도 처음에 입문하시는 분들 또 시퀀스 또 학습하셔야 되는 분들 보면 좀 많이 어려움 많잖아요. 그래서 남대로 좀 내 걸 통해 가지고 좀 해볼까 생각도 많이 했고 또 그렇게 했었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저 개인적인 어떤 비용도 많이 좀 소모가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좀 저는 좀 안타까운 게 물론 이제 기능이라는 건 사실 직접 해봐야 되지. 선도 까보고 연결도 해보고 누구 말대로 램프 불 들어오는 것도 봐야 되고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학습이 되면은 또 여러 가지 해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매번 그거를 또 시퀀스 그려서 그것도 맞춰가지고 작성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 그쵸?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쉽게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또 유사하게 뭐 제어방 구성을 할 수 있고 그거 PLC까지 작성해서 바로 뭐 PLC 따로 뭐 따로 하지 말고 그것을 작성해서 좀 할 수 있는 학습 시뮬레이션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좀 그런 생각 좀 해요. 뭐 저는 뭐 개인이고 제가 뭐 학원 소속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전기 공작소 카페도 사실 지극히 개인적인 목적에서 만들었어요. 즉 내가 공부한 거 복습하기 위해서 뭐 글 좀 올리고 그러기 위해서 했던 거라서 사실 뭐 전기 공작소에서 더 이상 뭐 나갈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제가 뭐 책을 쓴다든가 무슨 강의하러 한다든가 그런 경우는 거의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좀 제가 좀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혹시 이 영상을 보신 분이 있으면 또 그분이 개발자고 또 이제 그 관련 회사에 있거나 아니면 이제 학원이라든가 학교라든가 그렇다면 꼭 이제 전기만 국한된 건 아니죠. 전기 사실은 이제 저도 뭐 공유압이라든가 그리고 뭐 솔레노이드 좀 다루고 뭐 그런 것들 좀 해보고 싶었어요. 센서 다양한 센서를 통해 가지고 뭐 이렇게 전반적인 동작 구성 할 수 있는 그런 시뮬레이터가 있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좀 공적인 의미에서 그런 어떤 학습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좀 이제 전기 또 그리고 이제 공유압 기계 쪽이 있죠. 기계 쪽이나 전기 기기의 에너지 이쪽 관련해서 좀 괜찮은 소프트웨어가 좀 개발되었으면 또 그런 걸 또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충분히 이제 뭐 비용이 발생할 거고 당연히 그거는 뭐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제 비용을 내고 사용할 수 있게끔만 해주면 좋겠다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이런 뭐 학습 소프트웨어가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나이가 좀 있고 한데 젊고 꼭 젊을 필요는 없죠. 아무튼 좀 열정이 있는 분들이 이런 이제 좀 학습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그래서 그런 내용이 2023년 뭐 전기 기능사라든가 기능장 그리고 사실 보면 기사도 그래요. 기사 내용 중에서 이제 우리 뭐 수변전 설비라든가 이런 것도 있잖아. 그런 것도 쉽게 뭐 갖다 붙여가지고 만들 수 있는 시뮬레이터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제 뭐 전력공학적 내용들 뭐 그런 것 또는 이제 간이 수변전 내용들 이런 것들을 좀 쉽게 시뮬레이션 하면서 학습에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어떤 학습 소프트웨어 개발이 저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거 통해 가지고 앞으로는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뭐 이게 지금은 우리가 좀 뭐 전문적인 좀 부분이다라고 하지만 그 그 아래 세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뭐 4차 혁명 시대 들어와 있고, 그리고 지금 스마트 어떤 시티, 스마트 팩토리, 팜, 빌딩, 뭐 굉장히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인공지능 내용도 많고, 예. 그런 부분. 요즘 뭐 워낙 또 국가에서 뭐 디지털 트윈 쪽도 많이 밀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좀 정형화하게 정리돼 있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다음 세대들이 공부하고 학습하고 활용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 좀 어떤 기관이라든가 학교
뭐 학원도 이제 좀 수익이 좀 많은 학원이야겠죠. 아무튼 이제 그런 뜻있는 분들이 좀 모여서 좀 한번 추진을 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저도 솔직히 개인이잖아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다른 것도 해야 되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리카 버전이 지금 리카 3까지 나와 있는데 4, 5까지 올라가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마 추가적인 개발은 뭐 그러니까 버전업 같은 경우는 거의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리카도 지금 이 시뮬레이션이 CS 기반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클라이언트 서버 기반이라 이걸 사용하면 예, 트래픽이 엄청나게 비용이 많이 들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서비스를 못 해요. 예, 그러니까 아마 개발을 하신다면은 완전 새롭게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클라우드 형태도 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좀 롱적이 있는데 예, 뭐 그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해 나가시면은 예, 수익도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 그리고 뭐 굳이 뭐 우리나라 국내만 사용하는 건 아니잖아. 예, 잘 만들어 놓으면 예, 그 외국에 있는 국제적인 어떤 그 전기 기술 또는 에너지 기계 기술자들에게도 예, 굉장히 좀 호평받을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좀 관심 있고 좀 포부가 있는 분들은 한번 추진해 보시길 바라고요. 저는 이제 거의 이제 끝났죠. 예, 뭐 저도 이제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이 카페 제가 이제 또 생산 자동화나 메카트로닉스 관련해서 이제 또 공부를 하다 보니까 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더 뭔가를 하기가 힘들어요. 예. 그래서 한 5년 됐죠. 왠지 좀 개인 넋두리 같은데 아 그래도 뭐 전기 기능사 뭐 또 중간에 기사 공부해보고 이제 마지막으로 기능장 예, 공부해서 이제 취득도 하고 그리고 이제 또 거기서 머무는 게 아니죠. 또 다른 거 공부할 거 많죠. 또 실무적으로도 또 많이 배워야 되고 또 일도 해야 되고 예,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전기 공자뿐만 아니라 또 요즘엔 이제 제가 처음 할 때보다 지금 보니까 뭐 카페 그리고 유튜버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예, 그분들도 보니까 뭐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좀 드물고 뭐 이제 취미 삼아 또는 이제 뭐 지인들 이제 학습하는데 도움이 되라고 이렇게 많이 뭐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참 좋은 취지인 것 같아요. 예, 제가 할 때는 아마 진짜 2명, 3명밖에 없었어요. 예, 뭐 시뮬레이터 뭐 이렇게 하고 그 직접 뭐 시퀀스 제어반 뭐 설명해주고 하는 데가 많이 없죠. 예. 그 이제 전문 그 학원 빼고는 거의 없었다고 봅니다. 예. 그 지금은 이제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죠. 꼭 전기만 하는 게 아니라 전기, 자동 제어, 기계, 뭐 그리고 에너지, 뭐 그렇죠. 예.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전자 쪽도 그렇죠. 정보통신 또 이제 정보 처리 이 다양한 구성이 많이 지금 학습 채널이 많이 만들어져 있어요. 예. 그래서 저도 이제 모르겠어요. 근데 어, 뭐 따로 뭐 학습 진행하는 내용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예. 사실 이제 기능장 73회 준비하시는 분들, 스터디 했던 분들, 예, 그몇 분들, 제가 이제 73회 시험, 제가 뭐, 그렇다 뭐, 알려주는 거는 뭐, 괜찮은 자료나 뭐, 정보 있으면 알려주는 거지, 진짜 뭐, 수업을 이끌고 그럴 리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아무튼, 뭐 그분들 외에는 뭐, 특별히 제가 이제 앞으로 뭔가를 할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하지만 이제 그 예전에 이제 해놨던 내용들 많이 있잖아요. 네, 저도 이제 틈틈이 이제 보기도 해요. 네, 보관함 쪽에 좀 많이 있는데, 그렇죠. 필답은 거의 없고, 예, 없고, 뭐 특별한 내용은 없네. 어디 있죠? 전거 시어너라든가, 그리고 글쎄요. 사실 제가 이거 말고 개인 그 뭐지 사이트가 따로 하나 있어요. 예.
거기에 그게 이제 에리카라는 건데 지금 그것도 저밖에 못 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개되어 있는 사이트가 아니라 이제 로컬 사이트예요. 로컬 호스트이기 때문에 로컬 호스트 내에서만 볼 수 있는 내용들. 거기는 자료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사실 이제 뭐 개인적으로 좀 보관을 따로 해둔 것도 있고, 예, 아무튼 뭐 그냥 이런저런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가네요. 2022년이 참 저한테는 좀 고마웠던 것 같고, 내년 또 2023년에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또 앞으로 잘 나갈 수 있도록, 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27일이긴 하지만 이 자리에 빌어서 여러분들에게, 예, 올해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 내년에는 주로 이제 간단한, 이게 사실 전기 쪽이 아니라 이제 메카 쪽이죠. 예, 생산 자동화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공부하는 영상, 뭐 내용들 좀 참고하실 수 있으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올해 잘 마무리하시고, 예, 미리 내년 새해 인사도, 해피 뉴 이어 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